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8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금상첨화. 이 성어는 북송시대 정치인이자 문장가인 왕한석의 시 즉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송 8대가 중 한 명인 왕한석은 관직에서 물러나 남경에 응거하며 일상의 풍류를 읊곤 했습니다. 어느 날 훌륭한 벗들의 초대를 받아 맑고 향기로운 술을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아름다운 기생의 노랫소리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완벽한 기쁨을 그는 아름다운 노래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구나라고 노래했고 여기서 성어가 탄생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바람직한 연대와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스스로 비단과 같은 실력을 갖추고 타인에게 꽃 같은 존재가 되어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금상첨화. 이미 훌륭하고 아름다운 봄바탕에 더욱 훌륭한 것이 보태어지거나 기쁜 일에 또 다른 경사가 겹쳐 일어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금상첨화. 스스로 훌륭한 봄바탕을 갖추고 나아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더해주는 시너지의 주체가 되라는 교훈입니다. 금상첨화.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권선징악. 이 성어는 유교 경전이자 역사서인 춘추좌시전 성공 14년 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춘추시대 난세를 바로잡고자 공자는 역사서 춘추를 편찬했습니다. 훗날 이를 해설한 좌시전에서는 춘추의 문장은 미묘하면서도 뚜렷하고 완곡하면서도 이치가 곧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사실을 엄정하게 기록하여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격려한다며 성인이 아니면 이토록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역사의 기록 자체가 지니는 추상 같은 도덕적 심판 기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법과 제도의 근간이자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역사의 거울 앞에서 늘 부끄러움 없이 선한 뜻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권선징악. 사회적 윤리와 도덕을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행위를 칭찬하고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책임과 벌을 묻는 정의로운 원칙을 의미합니다. 권선징악. 스스로 선한 마음을 기르고 불의를 멀리하여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권선징악.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가인방명. 아름다운 사람은 운명이 기구하거나 일찍 죽는다는 뜻입니다. 가인방명. 이 성어는 북송시대 문장가 소식의 문집 동파전집에 수록된 시 방명가인에서 유래했습니다. 소동파가 항주에 머물 때 우연히 사찰에서 나이 30에 출가한 늙은 여승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과거 눈부신 미모를 지녔으나 숱한 시련 끝에 속세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소동파는 그녀의 기구한 삶을 안타까워하며 예부터 아름다운 여인은 운명이 기구하다더니 문 닫힌 절간에 봄이 닿아자 버들꽃이 떨어지네라는 시를 지어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타고난 장점이나 매력이 때로는 타인의 질투와 시련을 부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기대기보다 삶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굳건한 내면의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가인방명. 용모가 뛰어나거나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순탄치 못한 삶을 살거나 불행을 겪기 쉬운 역설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가인방명.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타고난 장점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운명 앞에서는 겸손하게 내면의 단단함을 가꾸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가인방명.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밀복검. 이 성어는 자치통감 제216권 당기편에서 유래했습니다. 당나라 현종 때의 재상 이인보는 권력욕과 질투심이 비정상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만한 뛰어난 인재나 곧은 말을 하는 신하를 보면 겉으로는 온갖 가머니설로 칭찬하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황제에게 교묘하게 거짓으로 모함하여 그들을 가차없이 좌천시키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소름 끼치는 이중성을 두고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품었다며 경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웃음과 친절 뒤에 흉계를 숨긴 이중적 태도는 흔히 발견됩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의 진정성을 꿰뚫어보며 스스로도 타인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구밀복검. 겉으로는 달콤한 말로 친절하게 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을 해치려는 음흉한 계략을 품고 있는 사람의 이중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구밀복검. 사람의 겉모습이나 발린말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의 진위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기르라는 교훈입니다. 구밀복검.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부하내동. 우레가 치면 만물이 호응하듯 남의 주장에 줏대없이 무조건 동조한다는 뜻입니다. 부하내동. 이 성어는 예기 공례상 편의 가르침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예의범절과 학문적 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예기의 저자는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을 설명하며 남의 말을 가로채어 내 것인 양 꾸미지 말고 남의 의견에 우레처럼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천둥이 울리면 만물이 그 소리에 진동하여 울리듯 자신의 깊은 사유나 철학 없이 그저 타인의 주장에 휩쓸려 동조하는 얕은 지적 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현대의 익명성 속에서 여론에 쉽게 휩쓸리는 군중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가 됩니다. 타인의 목소리에 묻히지 않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이성과 주관을 확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하내동. 뚜렷한 소신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없이 그저 남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맹목적으로 휩쓸려 따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부하내동. 타인의 의견이나 다수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확고한 주관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부하내동.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반면교사. 이 성어는 1957년 마오쩌둥의 연설 및 논문에서 처음 유래했습니다. 1950년대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제국주의자나 자본가 등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단순히 제거하기보다 인민의 적개심을 고취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는 뜻의 반면교사라 칭하며 대중이 이들의 악행을 보고 사상적 결속을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혁명을 방해하는 반동분자조차도 사상 교육을 위한 살아있는 교재로 역이용한 정치적 전략에서 탄생한 말입니다. 오늘날 이 말은 정치적 이념을 넘어 일상 속 타인의 결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도덕적 지표로 쓰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실패 속에서도 지혜를 건져 올리는 능동적인 배움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교사. 타인의 실수나 실패, 부도덕한 행동 등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로 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반면교사. 실패와 타인의 허물조차 나의 성장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반면교사.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각골난망. 뼈에 새길 정도로 은혜를 깊이 간직하여 결코 잊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각골난망. 이 성어는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정사의 기록에서 연원합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맹세나 기록을 동물의 뼈나 거북의 등껍질에 새겨 영구히 보존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관습이 점차 정신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타인에게 받은 크나큰 은혜를 자신의 뼛속에 파고들듯 깊이 새겨 평생토록 간직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은유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충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군주나 은인에 대한 극진한 감사의 맹세로 널리 쓰였습니다. 이는 피상적인 현대의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성 있는 감사와 보은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워줍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시하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 보답하는 겸손하고 도리 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각골난망. 타인에게 입은 크고 깊은 은혜나 고마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영원히 보답하고자 하는 굳은 다짐을 의미합니다. 각골난망. 타인의 대가 없는 호의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는 교훈입니다. 각골난망.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공명정대.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 없이 공평하고 바르며 떳떳하다는 뜻입니다. 공명정대. 이 성어는 남송주의의 철학이 담긴 주자어류에서 연원한다.
주인은 국가를 다스리는 사대부의 엄격한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그는 제자들과 토론하며 천하에 바르고 큰 도리로 일을 처리하면 공이 되고 사사로운 뜻으로 처리하면 사가 된다고 역설했다. 얄팍한 사욕을 버리고 오직 보편적인 천리를 따르는 투명한 내면을 갖추어야 백성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훗날 청나라 학자 진학이 이를 계승해 공명정대로 정식화했다. 이 기록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대 사회에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엄격한 공직 윤리를 일깨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치의 사심 없이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삶의 지침이다. 공명정대. 어떠한 판단이나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원칙을 지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명정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원칙과 투명성을 잃지 않는 공정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공명정대.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담대심소. 담력은 크되 마음가짐은 섬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담대심소. 이 성어는 정사인 구당서 손사막전에서 유래했습니다. 당나라 초기의 명의 손사막은 의술은 물론 학식과 덕망이 높아 태종 등 역대 황제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제자 노조린이 훌륭한 의사가 되는 비결을 묻자 그는 담욕대의 심욕소라고 답했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담력은 커야 하고 세밀한 증상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은 작고 섬세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리더십이나 중대한 과업을 수행할 때 필수적인 덕목으로 통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배포와 디테일을 챙기는 세심함으로 삶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담대심소. 큰 뜻을 품고 용기 있게 결단하면서도 실제 일을 처리할 때는 치밀하고 주의 깊게 살피며 빈틈없이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담대심소. 대범한 도전 정신과 치밀한 실행력을 동시에 갖추어 치우침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담대심소.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분골쇄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분골쇄신. 이 성어는 명나라 충신 우겸의 시 석회음에서 유래했습니다. 우겸은 돌이 불에 구워지고 부서져 하얀 석회가 되는 과정을 보며 굳건한 지도를 읊었습니다. 그는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전혀 두렵지 않으니 오직 맑고 깨끗함을 인간 세상에 남기리라고 노래했습니다. 훗날 우겸은 토목의 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명나라를 지켜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처형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처럼 죽음 앞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했습니다. 이 고사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대의와 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헌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기보다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희생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분골쇄신. 자신의 안위를 전혀 돌보지 않고 대의나 타인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거나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맹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분골쇄신. 어떤 일에 임할 때 자신의 안위만을 따지기보다 목적과 대의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희생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분골쇄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